자, 지금 방금 네. 아스날 대 노리치 경기를 중계하고 오신 네. 영주 형이 바로 왔습니다. 어렵게 이겼어요. 이긴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점 3점이 필요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 네. 이번 라운드 동시간대에 굉장히 이슈 많은 경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 아스날도 호날두의 컴백, 황희찬 선수의 어떤 데뷔전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네. 21위 19위의 싸움이기도 했고 네. 똑같이 3연패 팀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그래도 진짜 너무 다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죠. 그죠. 예. 노리치는 이렇게 되면 이제 4연패의 늪에 빠졌는데 근데 노리치는 경기 일정 자체가 죽음의 일정이야. 그건 맞아요. 아니 리버풀, 맨시티, 레스터시티, 아스날 이렇게 짜놨으면 이거는 너 죽어봐라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노리치 시티 입장에서는 요 4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좀 나왔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치. 나오려면 상황상 그러니까 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 이랬지만 그래도 노리치 입장에 생각해봤을 때 야 어차피 지금 저기 흐름 꺾인 팀 아스날이라도 무승부하면서 우리 연패 끊자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됐지만 노리치 입장에서도 자신만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레스터전에서 브랜든 윌리엄스가 임대 영입되고 처음으로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맞아요. 그때 측면 수비가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터전에서 실점이 2골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전의 실점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전에서는 무언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파르케 감독이 후반전에 승부수를 던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스날의 대다수 선수들이 A매치를 갔다 왔을 테니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후반전에 승부수를 던지자. 그래서 켄트웰하고 라시차를 후반전에 투입할 생각으로 선발 명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맞아, 뺐어요. 네. 그런데 전반전에 0대0으로 버틴 거는 충분히 효과를 봤죠. 그리고 후반전에 괴롭히는 모습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아스날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된 경기고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했다. 열심히 뛰더라고요. 네. 포메이션은 요렇고 우리가 좋았던 선수를 생각해 보자면 제가 경기 이제 쭉 저는 이제 라이브는 맨유 대 뉴캐슬 경기를 봤으니까 그 위에 빠르게 체크를 했는데 제일 지금 많은 아스날 팬들이 박수치는 선수는 토미야스입니다. 네, 토미야스. 근데 잘했어요. 이제 토미야스와 에메르송 로얄이 네. 크로스가 되면서 영입이 됐잖아요. 네. 서로 간에 먼저 노렸던 거는 크로스였는데 팀의 상황상 아스날이 토미야스를 그다음에 토트넘이 에메르송 로얄을 데려갔는데 오늘 에메르송 로얄은 자한테 엄청나게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걔도 운이 나쁜 거죠. 왜냐면은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기 전에 자를 만났네. 어쨌든 자한은 뭐 이쨌거나 저쨌거나 굉장히 맞기 까다로운 선수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미야스 같은 경우에도 라시차를 만났으면 좀 고생할 수 있었는데 라시차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치. 촐리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촐리스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미야스가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토미야스는 그러면 형은 딱 요 경기를 봤을 때 완전 합격점 줘도 된다. 이 경기는 합격점입니다. 아하.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게 정말 많았다. 네. 그러니까 토미야스가 수비 위치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특히 중앙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패스 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노리치가 롱패스로 이렇게 공격을 전개할 때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높이 경쟁을 같이 해줘요. 이 선수가 사실 190이 육박하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으로 올라 들어가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패패하고 호흡이 맞지는 않는다. 근데 호흡이 맞아떨어지면 더 위력적으로 바뀔 것 그죠? 같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노리더라고요. 그런 거 좋아. 네, 그리고 발리 슈팅 굉장히 날카로운 거 한 차례 보여줬고 그래서 팬들 입장에서는 이걸 원했지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 선수를 꼽자면 웨데고르. 네, 외대고로 잘했어요. 웨데고르는 사실 이번 A매치 주간 때 노르웨이 가서도 확실히 이 선수가 에이스 역할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아스날의 중앙 라인은 파티, 로콘과 외대고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미스 로우가 왼쪽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중앙 쪽에 외대고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카를 쓰기에는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빌드업을 위해서 팀의 기동력, 팀의 압박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된단 포기해야 말이에요.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자카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형은 베스트가 그런 쪽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로콘가하고 파티는 중앙 쪽에서 기동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빌드업 부분의 문제를 외대고르가 좀 내려와서 해결해 주자.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도 외대고르가 수비 시에서도 눈에 띄고 공격 시에도 눈에 확 띕니다.
그러니까 윤활유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수비를 끌고 나온 다음에 오바메양이 들어갈 때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많이 시도해줘요. 오바메양이 많이 날려먹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비 시에는 4-4의 형태인데 전방부터 압박을 웨데고르가 계속 그래, 해줍니다. 웨데고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 네, 그래서 웨데고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면은 아스날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만 웨데고르 입장에서도 그 뭐라고 할까요? 슈팅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지만은 슈팅을 해야 될 때에 대한 생각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슈팅을 너무 아낀다. 아, 그러면 안 돼. 슈팅을 너무 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나는 슈팅은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웨데고르가 수비를 좀 더 끌고 다니기 위해서는 위치와 좀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전에서가 아니더라도 박스 바깥이라도 슈팅을 시도해가지고 수비를 끌고 다닐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치. 그래야지만 오바메양이 들어갈 수 있는 맞아. 공간이 생겨요. 그 측면에서 웨데고르가 슈팅을 해야 될 때에 대한 생각은 좀 해야 된다. 그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웨데고르 오늘 보면서도 야 잘하긴 잘한다. 좋은 선수야. 저는 괜히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로콘가 괜찮죠? 로콘가 괜찮아요. 로콘가는 저는 쭉 잘 데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요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다. 저는 로콘가가 그 전에 아스날 경기 뛰는 모습 보면서 아직 어린 선수라서 위치를 잡는데 조금씩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로콘가가 볼을 잡아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또는 공격을 전개했을 때 뒤에서 1차 수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네. 이런 위치들을 잡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엇박자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메이턴 나이스가 위치를 너무 못 잡는 거야. 아유, 좋죠. 그러니까 로콘가가 위치를 막 지정해 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메이턴 나이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는데 자카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센터백 2명이 약간 오른쪽으로 오고 자카가 왼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느낌으로 백스리처럼. 그러니까 메이턴 라이스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콘가가 내려와서 잡아주면서 내려와 달라는 지시를 하더라고요. 형 중계 중에 그 얘기 하셨다면서요. SNS 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전화기의 가장 좋은 기능은 전화인데. 괜히 전화기라 그러겠어? 네. 있잖아. 근데 핸드폰을 꼭 SNS만 쓰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냥 감독하고 통화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래. 괜히 이거 분란 일으키고 그러면 팬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얘 필요 없으니 그냥 내보내라. 아니면 팀 개판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핸드폰이잖아요. 그럼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 부부싸움 하잖아요. 괜히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요. 예. 네, 만나서 푸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안 그러면 이게 활자가 사실 그 뉘앙스를 못 담으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화로 하고 음성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전해지잖아. 네. 근데 잘못하면 이 새끼 조롱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메이턴 라이스가 SNS에 올렸다. 아르테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아르테타가 남으라고 했다. 그래서 남는다. 그러면은 일부 팬들은 야, 둘 다 나가, 씨.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잡음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 경기는 전 메이턴 라이스에게 기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뛴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뛰긴 했어요. 물론 이제 도미아스를 빼면서 메이턴 라이스가 라이트백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메이턴 라이스가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세드릭하고 교체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는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로콘가가 상당히 잘해줬다. 로콘가 좋아. 얘는 잘했어. 나이에 비해 영리해. 그래. 이거 머리가 좋더라고. 생각하는 속도가 빠른 느낌이라 이게 앙리픽이라 그러잖아요. 앙리가 좀 추천을 했다. 저는 이거는 로콘가는 잘 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로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더 기대되는 게 얘가 아스날로 오고 그다음에 벨기에 대표팀에 데뷔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얘의 커리어가 사실상 아스날에서 계속해서 팍팍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선수들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맞아요. 그리고 로콘가 플레이를 보면 많은 팀에서 노릴 만한 선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원터치로 압박 들어왔을 때 툭툭 그냥 밀어주고 풀고 나오고. 이제 데려왔는데 어딜 또 노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뛰어난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이제 왔는데. 가긴 어딜 가. 뭐 그래가지고 또 어서 또 뺏어가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지야. 상거지야. 뭐 하루에 뭐 1, 2년 무슨 10년, 20년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네, 뭐 어쨌거나. 네. 자, 좋았던 선수는 아까 이제 형이 얘기해 줬던 거대로 지금 가장 많은 팬들이 행복했던 건 토미아스 잘 데려온 것 같다. 그다음에 로콘가 좋다. 웨데고르 경기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11.26km 정도 좋았는데 아쉬웠던 거는 방금 얘기했던 나일스 좀 안 좋았고
가봉맨이 좀 그러니까 일단은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봉맨을 칭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골을 넣었다. 골 넣었는데 위치 선정이 좋았다. 사실은 그 페페가 슈팅한 게 2차례 맞고 나와요. 엉겼잖아요. 네. 골대 한 번, 또 골대 한 번. 그치. 그런데 그 가운데 엉켰을 때 이 오바메양의 위치를 봤을 때는 페페가 슈팅할 때는 오프사이드 위치였지만은 마지막에 이 팅크로 골키퍼하고 엉키면서 넘어질 때 볼의 위치를 보면 오바메양이 뒤쪽에 있다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네. 온사이드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로 인정이 당연히 됐겠죠. 그런 장면 보면서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 결국은 넣었다. 그러면은 됐다.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전에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어요. 빅찬스 미스가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팀이 어려우면 결국은 오바메양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 오바메양이 골이 잘 들어갔을 때 아스날이 아르테타가 왔을 때도 그 느낌으로 결국엔 FA컵 우승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골을 넣어줄 만한 선수가 지금 없어지면서 맞아요. 더 어려워진 건데. 사실은 라카제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전을 거의 안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결국 오바메양도 그 위치에서 제 역할을 못하면 라카제트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바메양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2선에 뛸 수 있는 자원은 많아요. 어리고 네. 좋은 자원들이야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메양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넣어라. 그리고 좀 오바메양 하면 약간 골무원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지? 네. 꾸준히 계속 일관되게 한두 골씩 또 따박따박 넣는 스타일이잖아. 네, 전체적인 플레이가 뭐 기여도가 떨어지든 뭐든 골은 따박 넣어준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지난 시즌부터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올 시즌은 좀 회복을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카 같은 경우에는 뭐 중후반부에는 괜찮았지만 초반부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아스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을 때 공격 패턴에 대해서 특히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이 세부적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게 세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상대 수비 라인하고 동일선상에 있다가 들어가요. 그런데 외대고르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뒤쪽으로 빠져서 맞아. 패스를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바메양이 들어가고 사카가 들어가고 페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오바메양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카는 자신에게 볼이 오면 주고 들어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동해서 들어가고자 하고 페페는 볼이 오면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밀고 들어 끌고 가죠. 그런 그러니까 스타일이지. 이 얘기가 뭐냐면 사카하고 페페가 오프더볼 상황에서 움직임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전에서 공격수 숫자가 많을수록 골을 넣을 확률은 더 높아지는 당연히 겁니다. 높아지죠. 왜냐면 수비들이 분산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반전에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후반 중반부터는 사카가 완전히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상대가 실점하니까 라인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공간도 생기고. 그럼 공간 쪽으로 이제 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라인 선상에서 튀어 들어가거나 그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 쪽의 기여도를 좀 높이는데 사카 같은 경우에도 문전에서 슈팅할 때 보면 거의 다 수비 벽에 맞고 나오는 장면이 많더라고. 이건 이제 노리치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다만 아쉬운 점은 사카도 조금 더 문전에서의 침착함 이건 늘렸으면 좋겠다. 네. 뭐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사카 키패스 4개, 페페는 키패스 6개인데 뭐 이런 스탯만으로 경기력을 다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제가 이제 경기 외적으로 그냥 하나를 뭐 생각을 하자면 오늘 램스테일이 선발로 나왔고 레노가 이제 서브에 내려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램스테일을 과연 이 가격에 사는 것이 맞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가격에 골키퍼를 산 거라면 램스테일은 세컨 골리가 아니라 레노랑 경쟁이다. 그리고 경쟁이에요. 나중에 레노가 나갈 생각을 하고 램스테일을 데려온 거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램스테일을 쓰는 건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린 거라면. 네. 경쟁을 시켜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레노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을 기억하겠지만은 근데 레노 은근히 실수가 계속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방으로 이 실수를 세탁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램스데일 같은 경우에는 발밑이 좋은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스타일하고 또 맞기도 해요. 아르테타가 추구하는 축구와 뭐 걸맞은 골키퍼를 데려온 거니까 뭐 레노가 해준 거를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레노를 욕하기도 어려워요. 승점을 정말 많이 따줬는데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자주 얘기했지만 전 레버쿠젠에서 올 때부터 레노를 사실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실수가 꾸준히 있었던 골키퍼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는 것도 있고 그래서 램스테일이 여전히 저는 그 가격인지 그 가격에 걸맞은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그 가격 주고 산 거라면 이렇게 써야 된다. 바로 레노랑 경쟁 키워야 된다. 근데 램스데일 입장에서도
일단 자신이 선발 출전하니까 리그에서 무실점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기분 좋을 거예요. 다만 이 경기로 아스날 수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건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노리치가 엄청나게 사실 노리치 1대0으로 이겼다고 아스날 수비가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너무 비참한 얘기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는 노리치 입장에서 시작부터 100% 전력의 공격을 쓴 건 아니잖아요. 그래. 라시차를 쓰지도 않고 캔트웰도 쓰지도 그랬고.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노리치는 패스의 종착점이 테무 푸키예요. 푸키야. 그걸 다 알고 그지. 수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경기만으로 아스날 수비가 엄청나게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다만 그건 있어요. 왼쪽에 티언이 오른쪽에 토미야스라면은 이 좌우 측면 쪽에서의 공격 가담이 효과적으로 괜찮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토미야스가 이 정도로 해준다면 그러면은 오른쪽 측면 수비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나을 수가 맞지. 있다. 체인버스, 세드릭 이거니까 토미야스의 발견으로 아스날 팬들은 뭐 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일단 뭐 거두절미 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이 경기 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르테타가 경질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겼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경기 전에 SNS에 또영주가 아스날을 해설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 승리할 것이다. 황덕현 빠졌잖아.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냐 송펠레가 막 이런 아니야. 얘기를 했는데 영주 형 아스날의 승률 좋아요. 나 승률 좋은 편입니다. 그래. 그리고 네. 솔직히 말해서 덕현이도 덕현이고 옆에 있는 뭐 제 후배긴 합니다만 제가 뭐 친하지 않아서 그 김영남 캐스터 아스날 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명을 멀리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 아니면은 용남이를 세뇌시켜서 다른 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친구가 은근히 여러 팀을 망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번니전도 제가 해설하니까. 네. 2연승 갑시다. 2연승. 좋아. 야, 걱정하지 마. 이미 바르셀로나는 이번 주 쉬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없어. 아스날 파이팅! 자, 2연승 가자. 2연승 가자! 자,